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김건희의 숙대 석사학위가 곧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숙대가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에 관한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해당 부칙에는 본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학위를 수여받은 학생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대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 1999년도에 표절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김건희의 학사학위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단, 숙대 연구윤리진실위는 해당 개정안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표절률이 50% 정도 이상 되는 논문으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소급 적용해서 기존 대상자도 다 포함이 되게 해야겠죠. 그런데 숙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권력의 눈치 보다가 파면을 당하고 나니 이제서야 하는 척 하는 듯한 그 모습에 씁쓸할 뿐입니다. 김건희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면 박수를 받았겠지만, 이제서야 하는 척 모양새에 국민들은 기회를 엿보는 행태로 보지 않을까요? 탄핵 무효 당론을 무효화했던 국힘당보다도 더 느린 거북이 행보에 전우영 교수는 뒤늦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더러운 술수일 뿐이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특검이 시작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김건희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외래 진료를 받더니 돌연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유는 평소에 앓던 지병이 나빠지면서 입원을 결정을 했다는데, 그 지병이 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혹시 이거 윤석열이 지병의 원인 아니냐, 또는 김혜경 여사가 해외 순방 나가는 걸 보고 화병 난 거 아니냐라는 등등의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네, 가능성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지 맘대로 안 된다는 걸 곧 알게 되겠죠. 본인만을 위한 특검이 역대급입니다. 검사 40명에 수사관만 80명 이상이고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김건희 본인을 노리고 있는데 아프다고 병상에 누웠다고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검은 병상에도 찾아갈 것이고 기어이 감옥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자, 관련해서 내란숙의 윤석열 여러 차례 재판을 받는 중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휘자들을 볼 수 있게 가로막지 말아달라. 권력을 잡았을 때도 내란을 저지른 범죄자임에도 오직 지휘자들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재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재판 끝 무렵인 오후 6시 정도에 자신이 비상계엄 해제 당시에 주의 통제실에 갔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하자가 있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받아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정수석이 하자가 있지만 받아들인 게 좋겠다고 해서 계엄 해제 대국민 브리핑이라는 문안을 만든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다는 겁니다. 헌법을 무너뜨리려 했던 내란수계가 국민을 지켜주려 했다는 말장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키자 통제실로 직행해서 김용현, 박안수 같은 군 수뇌부들과 회의를 하며 국회에 왜 500만밖에 안 보냈냐,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렇게 경로를 해놓고 마치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 받아들인 것처럼 영웅행세하는 후한무치함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아직까지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특검 받아보면 그제서야 앗소리가 절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과 한표로 불리고 있는 심우정, 내란 사건의 공범을 덮어주고 살해 계획 수첩까지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심우정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내란 총책의 방패막이라 비난을 당해도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첫째, 노상원 수첩, 살해 대상, 정치인 실명, 실행 계획까지 적힌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핸드폰, 노트북까지 확보가 되는데도 심우정 검찰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김용현, 노상원, 내란 핵심 공범들이
줄줄이 석방될 처지에 놓였는데 검찰은 기소도 추가하지 않고 재판부엔 보석 요청까지 해줬습니다. 셋째, 비화폰 통화. 심우정은 내란 수기의 일당과 비밀전화로 수차례 통화했습니다. 도청 방지용 보안폰을 왜? 그 시점은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 직전. 명태균 사건이 윤석열을 향해 타오르던 바로 그때입니다. 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했을까요? 넷째, 윤석열이 구속 취소됐을 때 심우정은 즉시 항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멘붕에 빠졌고 내란 수기는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심우정의 행보를 보면 이거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일당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보호막을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범죄를 은폐하는 시대, 이제 끝내야죠.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여 민주당은 노상원 수첩 등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심우정과 박세연 특수본부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동안은 법 위에서 지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을 텐데 피의자가 된 기분 이제 느낄 때 됐지요. 자, 관련해서 이문정 검사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촉이 돼서 본격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나섰습니다. 어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인이만큼 정치검찰의 폭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과 의무만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전문위원으로서 전력을 다해 도울 각오다. 지금껏 검찰이 마이 동풍이라 주권자 시민들에게 호소하여 우회적으로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방송과 SNS를 통해 목소리를 높인 것인데 지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전력을 다할 때여서 당분간 소심이 뜸해질 듯하다. 미리 번님들께 양해를 구한다. 세상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투가 결국 세상을 바꿔왔다. 감사하며 더욱 기운내 분투할 각오다.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해준 번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대한민국 역시 함께 만드는 것이겠죠. 고맙습니다.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진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그야말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지금 국힘당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연일 공격하며 아빠 찬스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전우영 교수가 이렇게 후려칩니다. 국민의힘이 감히 김민석 총리 후보 아들에게 아빠 찬스라는 말을 썼다. 국힘이 이런 말을 쓰려면 자기들 주장이 사실인지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한동훈, 심우정, 이주호, 주진우의 자녀들과 김민석 후보자의 자녀를 비교해볼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빠졌습니다. 자, 표창장 하나로 나라를 뒤엎을 정도로 재미를 보더니 개벌은 남 못 주고 있는 것인데 남의 자식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자식은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걸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